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지난주에 NPL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신속히 진행되는 공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매란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공적 채무에 대한 강제적으로 자산 환가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 종류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공개 경쟁 입찰로 강제로 환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기타 일반 재산 공매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되어서 처리되는 부분과 수탁재산에 대해서 공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회원으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일반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도 있습니다. 캠코가 부실기업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입 취득되는 자산,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채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비업무용 자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국공유재산, 신탁회사에서 진행하는 신탁부동산 공매 등이 있습니다. 공매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입찰을 함으로써 손쉽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 입찰도 있습니다. 공매는 공적 채무에 의한 강제적인 환가 처분이라고 한다면, 경매는 사적 채무를 법원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입니다. 공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산도 같이 올라오고,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에 대한 공매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매는 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는 온비드 입찰 정보 시스템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비드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되고, 입찰 대상 물건을 검색을 하며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을 함으로써 진행됩니다. 그리고 입찰 종료 전에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공지된 날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며 확인도 가능합니다. 공매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공매 진행 과정은 경매와 비슷하지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보다는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기도 하고, 대금 미납 시 납부 최고서 발송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경매는 매각 후 매각 허가 결정까지는 7일이 소요되지만 공매에서 3일, 그리고 매각 결정 확정은 경매에서는 7일이 소요되지만 공매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즉시 매각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매는 기간 입찰입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입찰을 하고, 그 다음 목요일날 최고가 입찰자를 공표를 합니다. 3일 내에 월요일날 10시경 매각 결정이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은 즉시 확정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체납자나 채무자가 공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이하는 7일 내에 납부를 하면 되고, 3천만 이상은 30일 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대금 미납 시 납부 최고서 발송을 10일의 최고 기간을 두고 발송을 합니다. 10일이 지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공매가 취소되고 재공매 절차가 진행되죠. 대금 납부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점유 이전 가처분 및 명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인도 명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보다는 기일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배분 계산서 작성하고 비치를 한 후에 열람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배분에 대한 이의는 배분 기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진행 과정은 기일이 짧고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매는 캠코가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62년도에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부실자산 정리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을 관리를 하고 또 처분 등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라든지 기타 자산에 대한 공매가 있습니다. 유입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국공유재산, 또는 신탁재산, 수탁재산, 여러가지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 공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긴다, 신탁입니다. 우선은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신탁 계약에 의해서 대출을 받든가 처분을 의뢰하든가 관리 신탁을 하든가 또는 분양 신탁을 하든가 여러 종류의 신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면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채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관련해서 신탁 공매가 이루어집니다. 담보 신탁은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하고, 신탁회사의 신용을 빌어서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담보 관리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유의점이 있기 때문에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탁회사가 자체 공매할 수도 있고, 온비드 시스템의 이용기관으로서 등록부 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신탁사마다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온비드 시스템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원 경매라든지 캠코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것처럼 물건에 관한 취합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직접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신탁 공매에 대한 투자자가 큰 이익을 본다든지 물건 검색하든지 입찰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탁 공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탁은 소유권 이전을 신탁회사에 하게 됩니다. 신탁 등기는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신탁 등기 이전에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신탁 등기 이후에는 신탁 특성상 권리관계가 잘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신탁일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은행이 동의를 해야 되고, 수탁자도 동의를 해야만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신탁을 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 즉 위탁자에 대한 압류라든지 다른 권리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을 하는 주목적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리관계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등기는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공고문에 의한 확인뿐만 아니라 매수자는 신탁 원부 확인, 등기 기록, 건축물 관리대장, 전입 세대 열람 등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축, 개축, 재축, 정축, 이전 여러가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의원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비드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에서도 자체에서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탁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화면에서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 신탁 회사가 있습니다만 한국 자산 신탁 회사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탁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공매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공매 정보를 클릭함으로써 공매 내용이 나타나죠. 낙찰이 되었네요. 유찰되는 부분을 다시 클릭해 들어가면 공고문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비드 입찰 정보 시스템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입찰 정보 시스템인 온비드에 들어가면은 물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신규 물건부터 캠코의 국유재산, 압류재산, 유입재산, 공공기관 임대 물건까지 기관별 공매, 그리고 신탁사의 공매, 이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신탁 회사가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함으로써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부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매 물건을 온비드에서 확인하든가 각 신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점은 경매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공매는 공적 채무를 공공기관이 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저 매각가에서 유찰되었을 경우 경매는 20 내지 30%씩 저감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매는 10%씩 저감을 해 들어가며 최저 매각가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5%로 저감을 해 들어갑니다. 매각 기일에서 7일 내에 매각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공매에서는 3일 내에 결정이 되죠. 대금 납부도 매각 허가 결정이 1월 내에 이루어지지만 공매에서는 7일 내에 될 수도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금액은 7일 내에 결정이 되는 거죠.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경매는 불허가 또는 취소가 되지만 공매는 매수자 책임으로서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배당 금액이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매각 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항고 보증금 또는 압수된 입찰 보증금도 다 배당으로 사용을 하는데 공매에서는 매각 대금 및 예치 이자만 배당에 소요됩니다. 압수된 입찰 보증금은 배당에 포함되지만은 공매에서는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는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찰 방식은 매각 기일날 법원에서 당일 채권가 입찰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공매에서는 온비드에서 기간 입찰이 끝난 이후 목요일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명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 공매의 장점은 법원의 경매에 대해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부분 경매사들이 많이 알고 있고 컨설팅 회사에서 경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물건 검색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 공매는 부동산, 자동차, 기계 등 물건들이 다양합니다. 미술품이라든지 회원권이라든지 모든 물건이 공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에 대한 공매도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다양한 물건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이 간편하고 입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경매보다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경매에서 유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 달에 재매각이 잡히지만 공매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또는 회사마다 당일에 재매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매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신탁이기 때문에 미분양 부동산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군이 좋거나 위치가 좋은 미분양 아파트를 잘 찾으면, 즉 수문 보석 찾기를 함으로써 큰 수익도 낼 수가 있는 부분,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탁 공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써먹는 기술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고, 공매의 물건별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